제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훈 선생입니다. 이 강부터 본격적으로 어원 강의에 들어갑니다. 우선 지난 시간에 이 선생님이 한자를 알면 동일한 한자를 포함하는 많은 한자 어휘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게 되어서 한국어 어휘력 향상에 큰 도움을 준다 했습니다. 그래서 영어 어원 강의를 하기 전에 잠깐 과연 한자를 익히면 한국어를 익히는데 어떤 이로움이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고 이것을 그대로 적용시킨 영어 어원 강의를 시작해 볼 것입니다. 실제로 선생님이 연세대학교에서 강의를 할 때 그곳에 연세대 한국어 학당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외국어 학당은 한국 학생들이 영어를 배우는 곳이고 한국어 학당은 외국인들이 한국어를 배우는 곳입니다. 물론 지금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공부하는 이 외국 학생들이 더 유창한 한국어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한자입니다.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아마 교재 편찬위원회에서 만든 책인데 아마 그 제목이 한자와 함께 배우는 한국어 이런 제목이었을 겁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식으로 한번 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물숫자, 이제 예를 드는 거니까 좀 쉬운 한자어를 들어보겠습니다. 물숫자를 안다고 치면 우리는 당연히 수많은 물 관련 어휘를 익힐 수 있습니다. 프린트 한번 보시죠. 거기 수채화, 방수, 저수지, 수구 다 물숫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수채화는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물감을 물에 풀어서 그린 그림입니다.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유채화도 있겠지요. 유채화도 있긴 합니다만 우리는 유화라고 많이 합니다. 그렇죠? 이 유화라는 것은 기름 유자가 들어가니까 유채화, 즉 유화는 물감을 기름에 개어서 그리는 그림을 뜻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기름 유자를 공부하면 석유라는 것도 돌기름, 웃깁니다만 이런 한자어도 또 익히 또 우리가 알아낼 수 있죠. 이 방수, 이 방자가 방어한다, 방자에다 물숫자가 들어가 있으니까 이 물이 스며들거나 새거나 넘쳐르지 않게 이 물을 막는다. 이걸 방수랍니다. 저수지, 저장할 때 저자 아니겠습니까? 말 그대로 물을 저장해 놓은 곳이죠. 이 물을 모아두기 위해서 하천 같은 것을 막아서 만든 큰 못을 저수지라고 합니다. 수구, 물숫자, 공구자, 물에서 하는 공놀이, 강수량, 이 강자가 내릴 강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비나 눈 이런 것들이 일정 기간 동안 일정한 곳에 내린 물의 총량, 이걸 강수량, 수온, 물의 온도, 수로, 물길, 수륙, 양용, 이 수, 물숫자, 륙은 육지할 때 육자, 그래서 물 위에서나 땅 위에서나 두루두루 쓸 수 있는 것, 육수, 고기 육자, 고기 삶아낸 물, 우리가 이제 냉면 먹으러 왔을 때 아줌마 육수 좀 더 주세요. 대스님은 사실 동치미 국물을 더 좋아합니다. 사실은 참고죠. 보세요. 한자를 이용하면 이렇게 상당히 편리하게 말입니다. 외국인들이 한국 어휘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물론 간단한 생활영어 배우는 데는 한자 공부 안 해도 되죠. 그런데 그때는 뜻이 아니라 그냥 사운드, 음으로만 들어오니까 제대로 된 한국어 학습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꼭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라틴어와 그리스 어원을 공부한다는 것은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리고요, 지금 이것은요, 스님 혼자 일방적으로 떠들어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어원 학습의 효용성에 대해서는 영미권의 어휘학의 대가들이 이미 인정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잠깐 영어 어휘학의 대가 노먼 루이스란 분은 어원학적 접근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셨는지 잠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프린트물 한번 보시죠. 영단어 학습에 있어 어원학적 접근에 대한 탁월한 장점이 그 제목입니다. prefix, 접두어, root, 어근, suffix, 접미어를 일단 학습하고 나면 처음에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으나 이것만 제대로 학습하고 나면 단어의 형태소를 부분을 분석함으로써 저절로 힘들지 않고 새로운 단어의 뜻을 알아낼 수 있고 단어의 형태소를 적절하게 결합하는 법을 배워서 단어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즉 그 단어의 묘한 뉘앙스까지도 정확하게 파악해낼 수 있습니다. 다양한 품사 간의 관계, 파생적 관계를 아주 자연스럽게 알 수 있게 된다 이겁니다. 이분이 영어 어휘학의 대가이신 이분이 뻥을 쳤겠습니까?
아니지요. 또 실질적으로요. 아까 1강에서 미국 사람들은 이 어원어로 공부 안 한다는데 그것도 참 모르고 사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버드 대학교 가면요. 어휘학을 당연히 어원학적으로 배웁니다. 이 SAT 고득점자의 아이들 그 아이들 다 이렇게 에티몰로지 공부를 하고 고득점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지금 문득 생각이 났는데 뭐 출판사에서 우리나라 학생인데요. 민족사관고등학교에 있었던 한 여학생이 공부를 참 잘해서 재학 중에 미국 아이비리그에 한 7, 8군데의 대학에 합격을 해놓고 행복한 고민을 하는 한 여학생이 책을 쓴 바 있습니다. 그 여학생도 말이죠. 영어 학습에 있어서 어원학적 접근에 대한 장점이 아주 탁월하다라고 아주 장황하게 거기 이제 글을 써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미국의 많은 명문 대학교에서 또 이제 아까 SAT 있죠? Scholastic Aptitude Test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 수학능력고사 같은 것입니다. 거기 SAT에서 고득점을 올린 학생들 또 일찍 개화가 된 일찍 머리가 깬 우리 수많은 그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요 이미 이 어원학적 접근에 대한 탁월성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정말 추후의 의심도 없이 스님과 함께 제대로 된 어원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어원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 꼭 알아두어야 할 기본 요소 한번 읽어보시죠. 접두어입니다. prefix. 이 접두어는 단어의 머리 부분, 이 두자가 머리 두자입니다. 대가리 두자. 붙어서 접착자 할 때 접착입니다. 접자입니다. 그래서 단어 앞부분이죠. 단어 앞부분에 붙어서 대부분 어근자라는 것은 2번 보시죠. 루트라고 나와 있죠. 말 그대로 단어의 뿌리인데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 뜻의 핵,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어근입니다. 지금 한국말만 들어보면 무슨 말인지 잘 이해 안 가실 것이에요. 그러나 일단 전미어까지 대충의 설명을 하고 나서 이 일단 단어를 직접 보시고 설명을 들으면 훨씬 더 빠를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다 단계가 있는 법이니까 일단 접두어 설명부터 마저 끝내겠습니다. 일단 접두어는 단어 앞에 붙습니다. 머리 두자, 접착절 접자. 그래서 그 단어의 첫 인상을 좌우하는 것이 바로 접두어입니다. 우린 접두어만 보면 그 단어가 착한 단어인지 나쁜 단어인지 좋은 의미의 단어인지 나쁜 의미의 단어인지를 미리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때로는 대부분은 이렇게 단어의 의미를 특정한 방향으로 바꾸어주는 역할을 하지만 때로는 이 접두어적 의미가 이제 많이 소멸이 되어서 단지 뒤에 있는 어근의 의미를 그냥 많이 강조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이거 역시 무슨 말인지 아직 이해가지 않을 것입니다. 단계가 있습니다. 좀만 기다려 주십시오. 어근 보십시다. 말 그대로 단어의 뿌리가 되는 부분, 더 이상의 의미 단위를 쪼갤 수 없는 말의 기본 단위, 즉 접두어, 전미 없이도요 어근만으로도 단어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즉 어근이라고 해서 100% 다 단어, 이건 아닙니다. 그러나 많은 어근들은 그 어근 자체가 뭐다? 단어 역할을 할 수도 있다. 밑에 잠깐 우리가 잠깐만 내려다 볼까요? 밑에 collaborate 있죠? 거기에서 labor라는 것이 어근인데요. labor 자체가 무슨 뜻? 그렇죠. 일하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 labor라는 어근은 이 자체가 단어 노릇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말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전미어 suffix라고 하는데요. 이 꼬리미자입니다. 그래서 단어의 꼬리 끝에 붙어서 그 단어의 파생어를 막 만들어내는데요. 특히 중요한 것은 단어의 품사를 결정짓는 것이 바로 이 전미어입니다. 그런데 전미어는 우리가 그다지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할 필요는 없어요. 공부를 하다 보면 저절로 체득되는 단계가 옵니다. 그러니까 일단 선생님만 믿고 쭉 따라오시면 됩니다. 만사 해결납니다. 근데 지금 시간이요 10분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 mp3는 고비가 10분입니다. 여러분 참 아쉽지만 여기서 끊어야 되겠네요. 아래 보니까 collaborate가 collaborate가 되고 발음하기 힘듦, 성형수술 필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거 아주 선생님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 특허권적인 아주 참 재미있는 강의가 이루어질 것인데 안타깝지만 이 단어의 성형수술에 관해서는 다음 강에서 강의를 해야 되겠네요.
여러분, 인간이 성형수술을 하듯 영단어도 성형수술합니다. 잠깐 예고 말씀드리면, 인간은 아름다워지기 위해서 얼굴 부분, 또 앞부분, 가슴 부분을 이렇게 이제 성형하지만, 영어는 다른 부분을 성형수술한다. 그것을 쌤하고 재밌게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강은 여기서 일단 마칩니다. 여러분, 오늘도 공부 열심히 하셨습니다. 네, 지금 바깥에서 계란 파는 소리가 들리네요. 참 열악한 환경 속에서 MP가 떠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즐겁네요. 네? 여러분, 도망가지 마시고 3강 바로 이어서 수업 들어주세요. 아주 재밌는 단어의 성형수술 장면을 보시게 됩니다. 자, 그럼 2강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3강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